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 10시입니다. 수요일 정치 라이브 오늘도 활기차게 문을 열어볼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 분과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조합이 너무 좋았다. 이게 너무 훌륭한 조합이었다.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었다. 그래서 이 오마이TV의 이 대표님께서 이 세 분을 모시고 꼭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것 같았어요. 예. 아실 것 같았어요. 근데 안 했어. 아직 소개도 안 했습니다. 예,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거의없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근데 실제로 그런 제안이 안 들어온 거죠. 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전혀 관심이 없다고. 아니, 관심은 많으실 겁니다. 아, 관심은 그래요? 많아서 네. 세상 모든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름 잘못 지었어요. 자꾸 소환당해가지고 아니 그 오마이 TV 대표님께서는 유혹을 하실 거면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래요. 예. 뭐 따로 프로그램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뭐 대도 않는 유혹 말고 예. 출연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게 예. 박주민 의원님 근데 출연료 못 받으시죠? 전 못 받아요. 아. 근데 올리면 네. 좋죠 뭐. 오. 저하고 희도가 더 받아서 뭐 뽀찌라도 소주라도. 좀- 아니 뭐 사실은 뭐 의원들이 예. 사실 최근에 뭐 세비 반띵 사건도 있었으니까 아, 예. 출연료 반띵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럼요. 엠빵 가능합니다. 저는 예. 소주 한번 사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세 분 이렇게 또 오며 가며 대화 나누시는 이 소통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네. 오늘 그 민주당 의총 다녀오시는 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그 의총 중에서 기묘하게 아무튼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이 뭐가 있을까 제가 좀 떠올려 보니까 오늘 사실 그 또 헌재 선고가 안 났기 때문에 네. 헌재 선고라기보다는 이제 기일 통지죠. 기일 통지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진 않았을까. 이제 이런 의문점 갖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 혹시 얘기가 있었는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제 기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제 국민들과 함께하는 네. 행동의 수위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아 진짜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의원들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는 가운데 제가 여기 출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그 이따가도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지금 헌재의 분위기에 대해서 뭐 억측, 뭐 정보지 이런 거 너무 많이 돌고 있기 너무 많이 때문에 들고 있어요. 그런 영향을 사실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도 받긴 받는데 좀 궁금한 거 의원님들도 그런 영향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보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없죠. 대부분 추측성 또는 뭐 간접적 네. 뭐 이런 정보들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뭐 여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인터뷰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말씀도 네. 직접 들었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전해 듣거나 또는 추측성 여러 시나리오 중에 그래도 합리적으로 보인다, 근거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들을 일부 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말씀드리기 싫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라도 네.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도 뭐 유사하게 말씀 주시긴 했고요. 늦어질 거다라는 얘기. 맞아요. 맞아요. 예. 늦어질 거다. 실제 근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입으로 좀 옮기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불안함이나 이런 거를 사람이니까 1%의 불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걸 뭔가 주변에 옮기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맞아요. 네. 예. 뭐 의원님이 저희보다 사실 정보가 더 많으시기도 하겠습니다만 두 분도 사실 여러 매체 다니시면서 방송하시면서 네. 오며 가면 참 정보란 정보는 많이 듣잖아요. 일단 출연하는 방송마다 단톡방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뭐 방송 여러 군데 출연하는 분들은 단톡방이 한 핸드폰 열면 한 20개 네,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배터리가. 예, 예. 배터리가 광속으로 닳죠. 그쵸. 예. 근데 이제 단톡방마다 밥글이 다 다르게 돌아요. 그러니까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단톡방에서 돌았던 밥글이 여기서도 돌면 네. 전체적으로 이게 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일인데 이쪽 단톡방에서 도는 내용이랑 이쪽 단톡방에서 도는 내용이 달라. 그러면 이제 결론은 결론은. 콘클라베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지금 개봉 중인데. 예. 콘클라베라고 하는 방식이죠? 교황 선출 네, 방식. 교황 선출 방식 이제 예.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예. 휴대용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거 싹 다 반납하고 예.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끝장을 볼 때까지 안 나오거든요. 예. 예. 예전에는 이거 만장일치로 예. 항상 이제 교황을 선출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6박 7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너무 길어진다. 그래서 3분의 2만 동의하면은 교황이 선출되는 걸로. 어. 근데
그 안에서 선거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네, 네. 아무도 모르고 지금 나오는 것들은 사실 대다수는 자기의 희망사항을 밭글이라는 그 어떤 명분을 빌려서 쏘는 것이고 예, 예. 이거를 개 중에 또 마음에 드는 게 몇 개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마음으로는 그걸 믿고 싶지. 오늘 유력한 밖을 하나 돌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5시까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 이번 밖은 네. 이제 뭐 21일에 할 건데 네. 뭐 오늘 뭐 오후 5시 어간에 이제 통지한다 이제 이런 네. 내용이었어요. 네. 박근혜 때도 어땠다 이런 거였는데. 네. 박근혜 때 5시 40분에 맞아요. 통보를 했고 네. 그리고 오늘 뭐 이제 뭐 비서실이나 이런 데서 불려갔대더라. 5시쯤에 이런 밖을 하나 더 돌았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 내용이. 그럴 듯한 거야. 그럴싸하잖아. 예. 네. 근데 실제 통지가 오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좀 더 빨리 알긴 알 거예요. 왜냐면은 탄핵소추위원이 우리 법사위원장이고 국회가 또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네. 통지가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언론보다는 국회가 더 빨리 알긴 알 거예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빨리 그러니까 어디만 지금 즐겨찾기 해놓고 보면 될까요? F5를 누를 때 막 다양한 막 커뮤니티도 보고 카톡방도 보고 다양한데 하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엔 지금 헌재가 어떤 이미 방식을 밝혔죠. 네. 양측에 먼저 알리고 나서 언론에 알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건 양측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측과 국회 국회 측. 측. 네. 예. 그 외에 언론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그 측에 있는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국회 네. 쪽 사이드, 국회의장실, 의장단 이쪽에 네, 맞아요. 되게 빨리 맞아요. 가겠죠. 네. 거기 취재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빨리 쏴줄 것 같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예. 아는 순서는 비슷하더라도 푸는 순서는 네. 정청래 의원이 제일 빠르죠. 그렇죠. 푸는 순서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아니, 네. 실제로 최근에 정청래 의원에게 어쨌든 뭐 관심이 쏠린 건 사실이에요. 예, 혹시 어떤 반응이 먼저 나와서 혹시 뭐 올리는 SNS 게시글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취재한 것도 사실인데 뭐 글쎄요 이제 국회의장실에 저도 아는 분이 계셔서 몇 분 물어보면 글쎄 뭐 자기들도 모르겠다라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좀 이런 언론사 단독 보도가 나오면 도대체 어디에서 소스를 갖고 와가지고 이런 보도를 하는 거지 싶은 보도가 너무 많고 정보지도 많고 어쨌든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희는 내일 기적적으로 죄송합니다. 내일 기적적으로 예. 그래도 통지를 하고 21일 금요일에 우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아니 근데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게 예. 헌재가 사실 이거 이틀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맞아요. 뭐 전- 관리가 그랬던 거죠. 네, 전날 해도 상관없고 예. 지금 헌재 앞에 이제 양측 시위대들이 모두 와가지고 이제 집회 준비를 하면서 알박기를 좋은 자리를 알박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봤을 때 이틀 전에 알려주면 헌재가 좀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니까 전날 통지하고 네. 다음날 벼락같이 발표. 예. 지금 이것도 뭐 늦게 알려줘도 되게끔 네. 장치들을 다 해놓고 있어요. 아. 짧은 기간을 두고 알려줘도 되게끔 장치들 다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네. 주변 학교에다가는 아. 선고되는 날은 수업을 안 할 겁니다를 미리 다 알려놓죠. 그쵸, 그쵸. 아. 네네. 그래서 쭉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나 이걸 해놓도록. 그다음에 역에도 네. 선고일이 지정되면 안국역은 안 합니다를 미리 붙여놨어요. 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시간을 좀 단축해도 되게끔 대비해야 될 곳에 대해서는 미리 좀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다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텀을 두고 기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살다가 무슨 학교 가정통신문 이게 팩트인지 막 홈페이지를 찾아보러 가고 예. 그 정도로 이제 피말리는 그쵸. 그런 예.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덕성여중 여고 뭐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이런 게 네. 실제 막 가정통신문이 어땠다 이런 게 이제 회자되고 기사화되기도 하니까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반영된 네. 그런 반응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기운이 빠지지만 그래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예측을 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상의총에서 혹시 그 얘기는 의원님 안 나왔어요? 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현장 최고위에서 발언하셨던 그 몸 조심하라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이제 경고를 주는 그런 발언이었고 맥락 자체를 살펴보면 어쨌든 저는 굉장히 동의했습니다. 그 SNS 글에 살아있는 위원 걸어다니는 위원 최상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비판하고 이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다가 아니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니까 당연히 우리 법상 현행범은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라는 걸 근거로 두고 그렇죠. 당신 어디 다니더라도 조심해라 국민들이 이만큼 분노해 있다 그거를 지적한 건데 주요 정치인들과 뭐 여당 주자들이 대표적으로 주요 여당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은 몸조심하라라는 어떤 협박
발언 아니냐라는 쪽에 많이 포커싱을 맞췄더군요. 그거에 대한 얘기 혹시 안 나왔어요? 아까 제가 오늘 낮에 예. 거기는 안 나왔고 오늘 예, 제가 예. 낮에 이제 인터뷰하러 갔더니 진행자가 그 발언을 물어보는데 그 진행자는 현행범은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한 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단순한 뭔가 위협성 발언으로만 여기고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그 방송 앵커하러 가겠습니다. 예, 그 방송 어딘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네. 현행범은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네. 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이게 말이 된다는 듯한 표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네. 헌재에서 그쵸. 아시다시피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런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 명문으로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판결 나고 이게 아니라 국가기관은 거기에 따라야 되도록 헌법재판소에 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명백한 현행범. 직무유기고 혹시나 뭐 저는 몰랐어요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까봐 국회의장이 2주 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다시.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명확하게 고의도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예. 현행범이고 예. 현행범이라면 법 논리상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상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민변 변호사들이 경찰 많이 체포했습니다. 네. 현행범이니까. 현행범이니까 예,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집시법을 오히려 위반했다라고 해서 경찰들 체포하고 했어요. 네. 최근에 배우 하정우 씨가 가로수길에서 네. 직접 뛰어가서 현행범을 체포한 적이 있었죠. 진짜요? 예, 예. 그러니까 시민 누구나 현장에서 그 범죄 행위를 봤다라면 네.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몸조시라는 말이 뭐 어때서요? 영어로 하면 take care 아닙니까? 아니, 그 말이 어때서 그냥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아니에요? take care 이러면서 헤어지잖아요. 네. 그게 뭐 심한 말이라고.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막 틈만 나면 막 그건을 퍼붓기를 네. 서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몸 조심하라고 하면서 당신을 뭐에게 네. 뭐 상해를 가할 거야라든지 당신에게 뭐 테러를 할 거야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현행범 체포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당신 현행범 체포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한 큐에 다 종합해서 설명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세 분이 꼽을 수 있는 이거는 좀 이런 정치인은 좀 너무 오바했다. 좀 너무 이거 프레임 아니냐 짚어주실 부분 있으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요. 영화 아수라를 연상하게 한다. 이 몸조심 발언이 문화혁명 당시에 홍위병이 반혁명 분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던 일이 떠오른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자,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을 보면요. 간담이 서늘해진다.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비극적 결말을 맺었던 것이 이게 뭐 연결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발언을 했고요. 뭐 권성동 원내대표 이 사람 지도부입니다. 불법 테러 선동이다. 이런 식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이준석 의원 싸가지가 없다. 이제 이런 식의 발언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 일단 박주민 의원님은 요 제가 소개해드린 한 5가지 중에 제일 어이없는 게 어떤 겁니까? 다 어이없는데요.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현행범 체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네, 네. 말씀드렸고 네. 지금 최상목은 충분히 직무유기라는 범죄를 범하고 있다고 볼 소지가 네. 있죠. 있는 정도 안에 농후하죠. 예, 그냥 확실하죠. 그때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어요. 네. 법리적으로 나쁜 거 아니고 우리 대표가 무슨 테러를 가해라라든지 상해를 가해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근데 이분들이 저는 어제 PD수첩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광훈 집회에 그렇게 순교하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순교하라. 예. 순교할 길 주겠다. 거기에 대해서 왜 아무 말 안 해요? 제 말이요. 예. 네. 왜 아무 말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환길이 국민들의 분노가 헌재를 휩쓸어 버릴 것이다. 뭐 네. 헌재를 라고 뭐 얘기한 거. 박살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가루로 네. 만들어.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거는 현행범이고 현행범은 모든 국민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얘기보다 훨씬 더 심한 정도가 아니라 한 100만 배쯤 심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아무 말 안 하냐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당하고 김건희 오늘 MBC 보도 보니까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예. 예. 그거 총 뭐하러 갖고 다니냐? 이재명 쏴버리고. 쏴버리고 나도 죽고 싶다. 경호처에게 예.
더 심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왜 아무 얘기 그런 안 해요? 그쪽의 망언이 나오면 네.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네. 이게 맨날 그 바꿔치기 하는 거죠. 아. 지들이 어디에 몰입하게 만드는가를 여론전을 하면서 말장난하는 건데 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굳이 이걸 뭐 논리적으로 반박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없어요. 안철수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안철수 이제 손가락 무사하냐라고 물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네. 패스트트랙 재판 지금 예. 이게 시간 너무 가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권성동 씨 같은 경우에는 그 8년 전 권성동과 예. 원만한 합의를 빨리 봐라. 봐야 될 것 그리고 지금 같고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옆에 남천동 또 거업형님 나와 계시지만 예. 예. 전환기 씨한테 좀 완전히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0.1%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지금. 심지어 영혼을 끌어모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빨리 거기나 신경 써라. 예. 이준석 씨는 이따가 뭐 다룰 게 많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주제가 넘쳐가지고 다룰 말씀은- 시간이 없을 수도 말씀은 있지만 다 하시면서 말씀. 이미 해놓고 이따가 한다고 하면 뭐예요? 너무 할 게 많아서. 예.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서 혹은 이제 방송가에서 싸가지의 대명사로 통했던 사람이 이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이가 없다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거의업다님께서 꼽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안철수 의원이 네. 이 사람이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 발언 말고도 뭐 반혁명 분자들 색출한다 영화 아수라라는 식으로 또 뭔가 악마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테러를 당했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페이스북에 썼던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와 대화를 나눈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썼던 거를 보면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는 이재명 대표라는 언급을 했어요. 네, 그 얘기 들었어. 네, 아, 근데 봤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선 넘은 발언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심하죠. SNS에 쓴 글이거든요. 네. 이게 말을 하다가 말이 나온 게 아니라 말이 나오면은 뭐는 뭐 백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쳐요. 의도를 가지고 쓴 거예요. 하지만 SNS에 썼다는 얘기는 자기가 쓰고 자기가 퇴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이 정도 그건을 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다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으나 네. 흔히 이제 우리 저작거리 이제 저 같은 저작거리 사람들은 이런 걸 놓고 이제 똥오줌을 못 가린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죠. 예, 예. 아, 이거 사실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정도를 못 가리는 거예요. 아. 예.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물론 급박한 심정은 알겠으나 예. 그렇다고 급하죠. 목이 찔려서 죽을 뻔했던 사람한테 그 목 좀 긁힌 거 가지고 뭘 그래? 음. 이거야말로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한 깡패들이나 쓰는 말이죠. 이거는 좀 예. 예. 그래서 네. 오죽했으면 이거 여기서 이제 오죽했으면 얘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선 니도 한번 목 그럼 긁혀봐라 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네. 긁힌 거면 예. 안철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도 PD 수첩 보고 또 놀랐던 게 그 테러범 집을 찾아가서 취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흉기로 네. 나무에다 이렇게 고무를 감아서 찌르는 연습을 했고 네.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굉장히 끔찍하던데. 네. 예. 벽에다도 이렇게 연습한 예.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자기 칼을 갈아서 만들었고요. 근데 오히려 칼을 갈아서 칼날을 얇게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정말 운이 기적적으로 좋았죠. 기적적으로. 예. 맞아요. 그 이제 김호중 공장장이 그 장면을 다스베이다 녹화하면서 저한테 여러 번 보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히 봐야 된다 이러면서 녹화 이제 같이 하면서 여러 번 봤는데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이 상황을 최소 100번 이상 시뮬레이션 했구나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본인과의 키 차이나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점프해서 찌르는 걸 일직선으로 찌르는 걸 수없이 연습한 사람의 동작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이 일이 있자마자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그 자리에서 생수를 부어가지고 피자국을 다 지워버렸어요. 물청소하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곧바로 이 사람 민주당 당원이라는 오보를 냈습니다. 가짜 뉴스가 나왔어요. 네, 가짜 뉴스가 맞아요. 나왔어요. 이 모든 게 너무나 착착 맞아 떨어져서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나중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거야말로 재수사가 들어가야 된다. 네. 그때 그 도대체 생수통을 사와서 치울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뭐였을까? 그때 경찰 무선에는 무슨 말이 들렸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추측이지만 좀 이상한 점들이 많다는 게 얘기가 그 김진성 관련해서 예. 충남 아산 배방읍 여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소에 이제 그 김진성의 공인중개사 그쪽에 있었고 그리고 근처에 신천지 그 아산 교회 거기 중심으로 되게 많은 이벤트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 최은순 예. 그쪽이 부동산 관련해서 예. 또 거기에 막 그 엄청난 수익을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그 얘기도 나오고 ESIND의 그 전신 그게 이제 또 그 배방읍 쪽에 있었다 그러고 예. 그리고 결국에는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몇 개 얽힌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래서 신천지 지금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녹화 뉴스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냐 아니면 혹은 또 다른 쪽이냐 뭐 오비냐 그- 얘기는 많습니다. 그분이
주진우 기자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게 어제 PD수첩에 공개되던데 네네. 편지의 문구에 자유마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자유마을이라고 하면은 그게 아마 정광훈. 전광훈 쪽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이죠. PD수첩 취재진은 그쪽하고 뭔가 연계가 돼 있지 않을까. 이 쓰는 용어나 표현이 네. 그쪽 집회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다. 뭐 네. 이렇게 분석은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좀 뭐랄까 제도권 정치인들이 이런 극언을 쏟아내면 네. 어쨌든 지지층들은 반응을 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나 쓰는 어휘 이런 극단적인 말 이런 걸 제도권 정치인들이 그게 누구든지 쓰면은 지지층들이 자극받고 내가 어떤 하는 행위나 말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칼을 갈거나 반대 진영에 있는 어떤 정치인을 테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요만큼이라도 열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니 뭐 당연히 이제 박주민 의원님 여러 여당 의원들과도 젠틀하게 소통을 하실 테니까 이 안철수 의원이라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극언을 쏟아내는 배경에는 자신이 대권 주자로서 주목받기 위한 그 욕망 때문에 결국 이러는 거예요? 그 사실은 지금 우리 대표님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는 분들은 사실 우리 대표님의 빚을 좀 반사라도 해보고 싶은 거죠. 그 자기하고 토론 안 해준다고 징징대고, 예. 자기 안 쳐다봐 준다고 징징대고. 예. 그래서 보면은 기승전 이재명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저쪽은 뭘 얘기해도. 그리고 명모닝. 예. 그러니까 명모닝.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없었으면 저쪽은 정치를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비단 지금 몇 달 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한 4, 5년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랬죠. 그죠? 네네 4, 그랬어요. 5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정준희 교수님이 하는 토론에 나가서 잠깐 나눠보는데 그 상대편이랑 같이 나왔던 정치학 교수님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제 자체적으로 정책도 생산 못 해내고 자체적으로 정치 엘리트도 못 키워내고 예. 그런 정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키워내는 건 전환길밖에 없을 거고. 예. 예. 사실 전환길도 자기가 큰 수입한 거죠. 거죠. 정광훈 죄송합니다. 전환길 다 수입한 거죠. 네. 아, 예. 전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 수입하고 또 정책도 그냥 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살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은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 아. 이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의원들도 그런 상황인데 어제 또 100분 토론 나가셔가지고 반대 진영 패널들과 토론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 방송 내용도 사실 좀 뭐랄까 저 100분 있네 이런 느낌들이 아마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신 패널 분들이 그나마 그쪽에서 합리적인 얘기를 하신다는 분들인데 거기도 보니까 항상 기승전 이재명 대표로 끝나면 끝나고 무조건 이재명. 예. 오늘도 제가 낮에 어떤 프로 하는데 맞상대가 그나마 괜찮다는 분인데 네네. 그분도 기승전 이재명 대표더라고요. 저는 약간 100분 고문 보는 것 같았어요. 인내가 아니라 100분 고문이었습니까? 아니, 하여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 주라는 박주민 의원 나오시니까. 아 예. 그 진짜 되게 박주민 의원 그 이제 얼마 전에 예. 그 새로 이제 추가하신 신체 일부가 탈거될까봐. 아 이거 그만하지 마. 내가 지난주에 쳐다봤다가 갑자기 아니 이게 스트레스가 좀 빠지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예. 저분이 이게- 100분 동안 저런 고문을 맞아요. 받고 네. 이게 괜찮을까? 고통 속에 자라난 애들인데 네. 빠지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에 이덕화 씨가 머리 개당 500원씩 심고 바람 불어서 머리카락 날아가면 아유 내 500원 날아간다 그러면서 아이고. 슬퍼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놀리는 게 아니라 아, 네네네. 그 정도로 박주민은 너무 힘들어 보였다는 거죠. 아, 그치. 네. 근데 본인들도 할 얘기 없으면서 뭘 그렇게 토론에 꾸역꾸역 나옵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 나오면 저길 못 보겠어요. 아 진짜. 왜? 지난주에 내가 저기 그냥 봤다가 당당하시잖아 지금은. 괜찮아요. 예. 아, 네. 아,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앞서 말씀 주셨듯이 국힘당 내부에선 이건 진짜 부끄러워야 돼요. 왜냐면 오죽했으면 이제 그 안에서 장성철 씨가 국힘 측 패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 얘기한 게 되게 모든 걸 보여준다 생각했습니다. 예. 권성동이 당론으로 헌재 승복한다. 예. 그래서 막 민주당 압박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 권성동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예. 오히려 전환길 정광훈이 승복을 해야 된다. 네. 그래 이제 그 극우 세력들이 받아들일 거다라는 얘기를 한 그렇죠. 거예요. 한마디로 권성동은 원내대표지만 깡통이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쌍권으로 분류되는 권영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안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쌍권은 지금 또 윤석열 석방되니까 또 좋다고 물론 이제 좋진 않겠죠. 네. 근데 어쨌든 메시지를 그렇게 내면 자기들의 정치 인생 생각 안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 이걸 좀 상대를 해주려고 해도요.
안철수, 나경원, 권성동, 한동훈까지 네. 일단 범보수권에서 1등이나 찍고 와서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하긴 김문수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김문수 가만히 있잖아. 왜냐하면 김문수는 자기가 알거든. 내가 1등이라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나서서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잘 생각해 보세요. 국회에서 빠루 들고 설치던 네. 나경원 의원이 훨씬 더 깡패 같지 않았는가. 어. 이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준석 의원의 영화 주스톤 이어원 네. 지금 다큐멘터리 쪽에서 최저 관객을 갱신할 것 같거든요. 아니 와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데 3,513명인가 봤어요. 어젠가 하루에 3명이 봤다는 겁니다. 지금 아우. 상영관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 정도면은 인물을 다룬 다큐멘터리 중에서 최저 관객 도전할 만하거든요. 예. 이런 기록을 세우면서 지금 어디 뭐 지가 뭐라도 되는 듯이 나와가지고 떠듭니까? 예. 예. 참 자신을 좀 돌아봐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뭐 이준석 의원 얘기는 저희들 그만할 건데 예. 마지막에 이 SNS 달면서 혹시 뭐 의원님 안 보셨을까봐 마지막에 또 그 대선 슬로건을 갖다 썼어요.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슬로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해놓고 이재명은 합니다를 써놓은 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몸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리적인 테러를 아이고. 주문한 것을 안 하겠냐 이재명이 이제 이런 식으로. 와 근데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한 프레임이다 싶어가지고 거기까지만 일단 언급을 드리고 저희가 아니 그러면 그걸 받는다 치면 예 나머지 이재명 대표님의 비전과 철학과 가치와 정책은 그렇지. 왜 거기에 적용 안 하냐 이거예요. 예. 그거를 또 비난하면서 같은 시기인데도 네. 그거 조롱하면서 이재명은 말을 너무 바꿔갖고 못 믿겠다. 네. 왜냐면 지금 정규재 씨가 소위 잼며들었다고 해서 네네. 중도 보수는 완전히 엄청난 임팩트를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더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을 그래서 바꾼다는 건지 일관성 있다는 건지 네. 그 얘기를 앞으로 그럼 조기 대선 때도 그대로 갖고 오자 이겁니다. 예. 예. 아니 근데 그 맞다 정규재 고문 이분은 굉장히 그 날선 비판을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하다가 갑자기 요즘에 막 영상 보면은 막 이재명 대표가 너무 흉내 잘 내신다. 검찰로부터 악마화를 당한 거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한잔 하셨나요? 그거? 아니 근데 목소리가 원래 그래요. 근데 느릿느릿하게 사투리를 쓰시면서 네. 이재명 대표가 악마화 됐던 거일지도 모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음성 지원됩니다. 혹시 민주당 반응이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어떤 반응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내용에 대해서 야 정규재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까지 이제 칭송을 하더라 이런 말씀들도 아니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참 답답한 게 기자들 만나서 이제 우리 대표 얘기를 막 해줘요. 제가 겪었던. 예. 그러면은 기자들 중엔 못 믿겠다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요? 못 믿어요. 아 진짜요? 막 이래요. 근데 실제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기회에 이제 대표하고 밥을 먹거나 이러고 나면 맞던데요. 이러면서 더 많이 그래요. 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진짜 악마돼 있는 게 맞고 예. 당에서는 이제 그런 악마된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알리고 네. 바로 잡느냐 이게 고민을 했었는데 네. 뭐 정규재 똑똑한 지금 공헌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뭔가 갈아탔다라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뭐 좀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기 대선 전국이 열리면 아마 이렇게 뭔가 스위치되는 분들이 한두 분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상모 권한대행 얘기 잠깐 하고 갈 건데 예. 뭐 한숨 잠깐 나올 정도로 네.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 국민들 마음 타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뭐 사진 이런 거 보니까 네. 퍼스널 컬러 이런 거 그거 맞추고 있던데 근데 찾아낸 퍼스널 컬러 색이 예, 빨간색이랍니까? 아니요 저기 그 수의 색깔이더라고요. 어머, 그 저기 하늘색 있잖아. 프리즌 블루, 예, 프리즌 예. 블루. 프리즌 블루. 그쪽으로 갑니까? 이게 쿨톤으로 딱 맞더라고 이분. 잘 어울리는 색깔이 하필이면은 수의 색깔이군요. 네. 기왕 갈 때 색깔이라도 좀 이렇게. 네. 근데 뭐 자기 뭐 너무 바빠가지고 맨날 김밥으로 끼니 때운다 그러는데 퍼스널 컬러 찾을 시간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니 근데 김밥집에서 그런 거 해줘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근데 이게 그 한덕수 국무총리하고도 이제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직접 소통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 최상목 권한대행하고는 혹시 전화를 없어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혹시? 한덕수 총리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네네네. 탄핵 전이었고 예. 내란도 전이었고 네. 그때 이제
통화를 하거나 소통을 한 거고 예, 내란 이후에는 그러면 전혀 내란 이후에도 한 번 했나 대행일 때 한 번 통화한 예, 것 같아요. 예. 한덕수. 그럼 최상목은 아예 없단 말씀이시죠? 세상만 아예 없어요. 예, 혹시 뭐 시도를 하실 생각조차 안 하는 이유가 아, 있습니까? 필요하면 제가 하겠는데 예, 예. 뭐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돼서 최상목하고 딱 맞닥뜨리는 건 없어요. 없으시군요. 네. 근데 그러면 이분은 혹시 그러면 저는 이제 이분도 국가 수반의 어떤 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분위기가 어떤지는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장소에 가서 저렇게 환하게 웃고 이런 행사에 근데 참석한다는 제가 게 보기에는 제가 분위기나 이런 걸 알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실수고요. 말실수고 어. 전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가가 어떤 상황인지 왜 모른다고요? 그러냐면 본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왔잖아요. 본인에 대해서 임명하지 네네. 않은 거. 네. 그거 안 따르고 있잖아요.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돼 있지만 본인은 안 따르고 있는데 윤석열에 대한 위헌 판결이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따르라고 담화를 발표해요. 이걸 보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지 쟤? 이러고 있잖아요. 네. 본인은 그 모순됨을 못 느끼나 봐요. 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 진짜 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뭐 시키는 대로 그냥 말하고 시키는 대로 말하고 시키는 대로 인사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건가? 뭐 누가 이런- 그럼 시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어이없으니까 자기는 아. 위헌 행위를 매일 하면서 네. 남들 보고는 하지 법 말라고 지켜라. 하는 게 네.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쵸. 보통 인간이면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되지, 네. 안 되지. 근데 이걸 뻔뻔하게 하는 거 봐서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면 무조건 다 하나 이런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저는. 이분 왜 이럴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형적인 중독 증상이라고 생각해요. 중독증자라면 이제 예, 권력봉이라고 하죠. 권력봉. 예. 아. 지금 이분 그 지금까지 커리어를 보면 뭔가 주체적인 역할이 별로 없었어요. 음. 근데 그동안 이제 국가 원수 대행이라는 네. 사실은 이제 내란범 대행이긴 한데 권한 대행이긴 한데 어찌 됐건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권한이 생기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막 군부대 같은데 방문하면 막 각 딱딱 맞춰가지고 막 이거 위 앞에서 막 돌려주고 막 이러니까 살짝 정신이 나가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 너무 네, 좋아. 너무 좋아서 네. 환장하겠는 거지. 그리고 막 기자들 따라다니고 막 예. 이런 것도 얼마나 신나. 네. 그래서 저는 딱 그 정도의 인식으로 이분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박지원 의원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맞아요. 맞아요. 협상기를 터보고자 예. 그러니까 뒷구멍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자. 근데 또 그걸 또 박지원 의원 다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이제 전혀 소용 없는 일이 됐죠. 뭐 내 안전을 보장해달라, 네. 나를 탄핵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달라. 이런 나를 얘기.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도 했다라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 지가 주장. 제대로 하면 비판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민주당 더 이상 비판할 것도 없는 게 이제 곧 날아갈 건데 뭐. 네. 네. 근데 앞으로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그 테이크케어 네. 몸조심 발언 이후에 대통령실 경호처가 최상목 권한대행 경호 수준을 강화한다고. 네. 그러면 경호원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전이나 이제 경호가 더 늘어나면 더 활짝 웃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좋아하겠죠. 아하 참 예. 심각합니다. 근데 뭐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까지 두고 보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거의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강렬한 워딩을 좀 썼더라고요. 예. 네. 오늘 의총 제가 중간에 나와서 결론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얘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글쎄 뭐 제가 초반에 나와가지고 저는 제 할 말은 하고 나왔어요. 그럼 뭐 당연히 탄핵해야 된다. 전 탄핵해야 된다고요. 혹시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의 근거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무래도 정무적 판단 정무적 판단? 이겠죠. 뭐 들어보진 못하고 나왔지만 예. 정무적 판단 필요한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아주 좋게 보더라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한 거 이해라도 했는데 예.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최상목이 왜 이러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 마치 그냥 이제 윤석열이 왜 저랬을까를 추측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고 예. 이건 같이 날려야죠. 저도 좀 정무적 판단이라는 단어조차 이제 네. 이제 너무 혐오스러워요. 그쵸. 이제 막 지긋지긋합니다. 맞아요. 그냥 방송에서 정무적 판단 얘기하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언제까지 정무적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을 네. 그쵸. 한 3주간 받으니까 그렇죠. 네. 진짜 방송 중에 나가고 싶은 적도 많았어요. 지금요? 지금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박주민 의원님을 이게 뭔가 저희가 혼내키는 대상은 아니지만 네. 아니 법조인들이잖아요. 재판관들도. 네, 맞아요. 아니 헌법재판관들도 신문 보고 방송 보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음. 근데 헌법의 원칙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요 저는. 법조인들은 원래 그래요?
탄핵 결정이 늦어지는 부분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사실 저는 여전히 그런 입장이에요. 결과가 바뀌거나 내용이 바뀌진 않는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빠짐없이 검토하는 거고 문장 한 문장 한 문장도 트집 잡히지 않게 다듬고 있고 별개의 의견을 단다거나 이런 분들은 설득해서 웬만하면 좀 같이 가는 쪽으로 설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크게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짜증이 나고 또 걱정하는 거는 그 관련된 시기가 부분은 지금 이재명 있어요. 대표님 2심이랑 엮잖아요. 이게 전혀 별개인데 근데 계속 그걸 엮어가지고 언플을 하니까 예. 특히 뭐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도 안철수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뭔가 또 그리고 여태까지 저들이 보여준 거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헌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정치인들이 그렇게 막 정치를 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들 멋대로 그냥 여기저기 막 로비하고 공작하고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였기 때문에 예. 이것도 또 뭔가 지금 계속 어딘가를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공개적으로도 지금 뭐 아까 쭉 저희 얘기했듯이 예. 자극적인 그러니까 선 넘는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음. 그런 점에서 좀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 모든 건 추측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건 추측이고 사실 지금 헌재를 가장 세게 욕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의힘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스탠스가 너무 애매하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미 조기 대선 준비 다 해놨어요. 네. 다 나름대로 꿈이 있고 지금 자기가 잠룡이라고 생각하는 잡룡들이 있단 네, 말이죠. 네, 네. 네. 다 그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이 나와서 이게 모래 그림처럼 확 흩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욕을 하고 있겠어요 속으로. 책도 나도 다 같이 다니자고. 책도 다 출간해. 예, 그쵸. 다 출근하고 그치. 지금. 캠프 예. 있지, 예. 책 출간하지. 예. 일정이 시작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세훈이랑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캠프 접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헌재의 판단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확신을 했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네네. 본인들도 답답할 건데 네. 헌재 재판관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아까 박주민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 한 개의 문장도 틈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차기 헌법재판소장의 자리를 놓고 네. 내가 여기 한 문장이라도 더 인상적인 문장을 끼워 넣어서 예. 내 앞길 이게 사실 헌법재판소장이라는 게 뭐 이렇게 뭐 큰 이득이 따르는 자리도 아니래요. 맞아요. 그냥 명예직이래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로 커리어를 끝내고 싶다는 어떤 욕망 예.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예. 또 혹은 오늘 제가 이제 다스베이다 지금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건너 들은 말로는 그 주변 사람들 통한 압박이 좀 들어가고 있다. 너 나중에 계속 이 동네 살 거 아니겠느냐. 이 동네 뭐 예를 들어 법조타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원만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어? 예. 라는 식의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어. 예. 하지만 이건 당사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 질문은. 네. 아까 이제 뭐 자꾸나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절차적인 문제가 잘못됐으니 각하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주장을 일축시키고자 결정문에 정말 세심하게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거를 한 땀 한 땀 담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자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게 꼼꼼히 따지자. 꼼꼼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속마음은 이왕이면 그래서 기간도 좀 늦췄으면 좋겠다. 네.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기간 늦어진 게 의원님. 네. 진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랑 이렇게 연계될 만한 죄송합니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헌재가 정치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그 전관들 쓰고 그랬을 때 가장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합리적인 부분들 많이 얻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네. 뭐 재판 절차에 편의를 받는 거예요. 내용까지 바꾸라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아무리 정관이고 친하다 그래도 야 내가 이기게 좋아 이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야 조금만 선고 좀 늦춰줘. 좀 요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거든요. 같은 친분 있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아마 누군가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부탁을 통해서 시기는 좀 늦춰줘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뻔한 시비거리를 하나 걸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절차상의 문제라는 게 또 우리랑 이제 재판관들의 입장은 달라서 예. 거기에 굉장히 천착하는 모습을 천착하는 보여주더라고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시비를 걸면 이걸 완벽하게 설명해서 만장일치를 만들려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오래 게 걸릴 수 아니냐 있어요. 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아마 이거 안 들으시겠지만
지금 양쪽 진영에서 한 명씩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집회하시던 분, 네. 광주에서 이제 피켓 시위 하시던 분. 심정지가 있으셨고, 예. 네, 맞아요. 그분 네. 알고 보니까 평소에 주변에 뭐 이렇게 나눔이라든지 이웃들과 이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신 좋은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셨던 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고 소리 지르면서 분신을 시도했던 분도 한 분 돌아가셨죠. 예, 오늘 이제 네. 사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매일 지금 나라 경제는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완벽한 판결문 한 줄을 쓰는 것보다 이 모든 것보다 완벽한 판결문 한 줄을 쓰는 게 더 중요할까요? 저는 헌재 재판관님들께서 이것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브래드 피트가 되게 멋있게 나와서 되게 멋있는 말을 해요. 너 실업률이 1% 올라가면 사람이 몇 명 죽는 줄 알아? 경제 수치라는 게 우리가 그냥 수치 몇 %, 뭐 경제 성장률 몇 %,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다 사람 목숨이 달려 있는 것들입니다. 예. 이거 그냥 뭐 고고하신 판사님들께서는 이거 신경 안 쓰실지 모르겠으나 본인들이 헌재 재판관으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시려면 나라가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아, 참,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변호사 할 때 보면 예. 정관하고 맞붙었을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예, 지금 헌재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음, 이상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음, 저는 재판을 빨리 하고 싶죠. 왜냐면 저희 그 당시 제 의뢰는 대학생들이었고 예. 그 학교 대학의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졸업도 해야 되고 취업 활동도 하려고 하면 소송이 빨리 끝나야 돼요. 그치,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기는 게 너무 분명한 소송이에요. 근데 이게 막 1년, 2년 가니까 이 친구들은 결국 졸업하고 자기 취업해야 되니까 네. 취하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그냥 말라 버리더라고 소송이. 그러니까 참 이 정관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버는구나. 네, 결과적으로 그냥 결론 났으면 졌을 사건을 지연시켜가지고 그냥. 시간 끌어서 이기고. 예. 아, 참, 그런데 뭐 이제 법조인들 혹은 뭐 재판관들, 판사들, 뭐 전관들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 나눴던 이유가 혹시나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공감대와 너무 멀어진 상황에서 임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지난주에 발표된 갤럽 조사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그걸 보면 갤럽이 가끔 이렇게 의미심장한 조사합니다. 근데 보면 탄핵 심판 관련 기관별 신뢰 여부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신뢰한다고 53%예요. 이 기관들 중에는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어떤 위상과 신뢰도라는 게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을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데 국민을 대신해 판단하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 삼을 지경이다. 나중에 뭐 국민 투표를 하자, 헌재를 없애자,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국회 탄핵 소추 뭐 3분의 2 동의로 그냥 날리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가 헌법재판소의 위상까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이거 실제로 그럴 수 있죠. 헌법재판소라는 건 1987년도에 개헌되면서 처음 들어온 제도예요. 87년 헌법. 처음에는 굉장히 약한 기관이었습니다. 정말 무시당하는 기관이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헌법을 지키고자 하고 헌법을 근거로 뭔가 자신의 기본권도 방어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헌재가 신뢰도도 높아가고 힘이 세진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지금 자칫 잘못하면 한 방에 흔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헌재 재판관들이 그거 압니다. 우리는 굉장히 취약한 조직이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좀 불안한 게 얼마 전에 심 검찰총장도 심우정. 네. 정도 이 즉시 항고를 포기해 버리잖아요. 네. 그때 이문정 검사가 했던 얘기 있어요. 이문정 검사는 검찰 특성상 나중에 자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거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즉시 항고는 할 줄 알았다. 조직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던 김기표 의원님도 하셨을 예. 거예요. 아.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했어. 근데 포기했잖아. 근데 이걸 포기하는 순간 네. 조직을 팔아먹는구나. 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헌재도 자칫 잘못하면 진짜 조직을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헌재 재판관들이. 왜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 그 미래가
8명 손에 지금 맡겨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5천만 국민의 네. 미래가 지금 8명의 손에 맡겨지는 게 과연 타당하냐? 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나올 수밖에 없고, 저도 아까 쭉 그 거병님도 그렇고 말씀 쭉 주신 내용에 저도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예. 아무리 본인들이 그 문구 하나하나 수정해가지고 정말 나름 자기들끼리는 깔끔하게 이거를 완성시켰다고 하더라도 예. 어차피 지금 탄핵 불복 빌드업을 쌓는 저 사람들은 절대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뭘 그 완벽한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설령 그런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들은 이미 다 빌드업을 완성했기 때문에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본인들의 위협 지금 막 살해 협박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유튜버가 경찰에 입건됐는데도 불구하고 헌재 돌면서 계속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음.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 이거는 괜히 우리 민주진영 시민들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협박까지 노골적으로 하는데 이걸 왜 시간을 계속 끄는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 희두 청년이 말한 거에 정말 동의하는 게 아마 그 8명이 뭐 예수님, 부처님, 알라, 소크라테스 뭐 이런 세계 8대 성인이 모여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서 파면을 시켜도 예. 어차피 불복합니다. 아, 맞아요. 아 지금 상황에서는 맞아. 동의합니다. 불복할 동의합니다. 준비가 다 돼 있다니까요. 맞아요. 무슨 논리 뭐 아니 정말 막 이건 신이 썼다라고 네. 할 만한 판결문을 들고 와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고 말이 되네. 윤석열은 탄핵되는 게 맞네라고 할까요? 절대 안 그럽니다. 네. 이미 불복할 결심을 하고 있다. 예. 왜냐면 화교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네, 친중 뭐 이런 얘기 해놨기 때문에 아, 의미 그리고 없습니다. 이게 선출 권력에 대한 거는요. 저는 이제 국민투표 쪽으로 슬 돌려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고 네네. 예전처럼 판사님들 아니 법조문 하나 꺼내서 뭐 검찰이 뭐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를 국민들이 다 집어내잖아요. 이제 이런 시대가 왔는데 네. 굳이 우리가 왜 어르신들 몇 명한테 이렇게 맡겨놔야 되느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뭐 이 탄핵 내용과 별개로 늘 저희 그 박주민 의원님과도 같이 방송 이외적으로도 얘기를 좀 했던 게 탈진실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불복하고 이런 게 실제로 그들이 무슨 뭐 진실을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지금 싸울 수 없는 시대에 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로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최소한 좌도우도 아닌 앞으로 같은 얘기를 할 거면 그런 얘기를 해야지. 기승전 뭐 윤석열 이재명 똑같다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싸가지 얘기하고 이런 정치인들은 예. 미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제시하라고요. 예, 그 이사님이 문제에 편승해서 성장해온 친구잖아요, 그분. 맞습니다. 예. 저들이 깔아놓은 판을 다 탑승하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 예. 네, 사실 이런 근데 식으로. 좌도우도 못 가는 거는 정상적인 걸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만 걸어가는 게 그 정상인입니까? 예. 바보지 그게?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저희가 또 기승전 준스톤으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어떤 의식의 흐름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그쪽으로 넘어온 거지. 일부러 이렇게 황희두 이사님이 디벨롭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빌드업 해주신 거 아닙니다. 미래를 논하고자. 아 그렇죠, 그렇죠. 저 그거 넓적 받아먹은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의원님도 넓적하다. 절대. 그냥 흐름으로 따라간 거예요. 네. 정말 자연스럽게. 근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막 놀려먹는 재미가 있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죠. 그 재미에 사는데 뭐.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아무도 주어를 말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제가 없어요. 언급을 했을 뿐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불안하실 테니까 법률적인 거 두 가지만 박준민 의원님에게 묻고 헌재 선고 얘기는 그만할 건데 각하 가능성 없죠. 없습니다. 조금 설명드려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각하 사유로 드는 게 네. 첫 번째가 일사부재를 어겼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첫 번째 탄핵이 불성립했어요. 네. 투표가. 두 번째 때 탄핵이 됐는데 맞아요. 이게 그러면 똑같은 사안을 왜 두 번 표결하냐? 완전히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네. 얘기했는데 회기가 완전히 달라요. 네. 맞아요. 임시에 418회 임시에서 투표가 불성립했고 419회 임시에서 통과된 거라서 일사부재를 위반했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란죄를 뺐으면 다시 표결해야 되는데 안 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뭐 내란죄를 빼고 말고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헌법적 관점으로 규정하느냐 형법적 관점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에서 헌법적 관점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는 탄핵 사유가 기각사유가? 기각 사유, 네. 각하 사유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저쪽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그런 건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하는 안 돼요. 각하는 가능성이 없는데 요즘에 기각에서 각하로 돌아선 국민의힘이나 여권 인사들이 왜냐면 기각을 얘기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이게 이철우 지사의 그 믿음에 좀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윤석열 카카오 운동 하자고 카카오로 부르재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태극기 모독단 분들은 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철우는 그럼 믿음이 부족한가? 예.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 왜 네. 그 말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죠. 왜 삭제합니까? 어, 네. 빛의 속도로 삭제를 했죠. 네. 예. 믿음이 부족하다. 네. 기각을 얘기하기가 힘든 게 기각을 세게 얘기하다가 인용이 나오면 태세 전환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 왜냐하면 기각은 그날 있었던 12월 3일날 있었던 일이 아무런 문제 없다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거 하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하기 어려워요. 각하는 이거 절차가 잘못됐잖아요. 네. 태세 전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 예. 머리 쓴 거예요. 웃기게 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방송 나오시는 분들도 주장하시는 걸 보면 참 이게 너무 모순적이에요. 알만한 어디 일간지 논설위원도 자신은 계엄에는 반대한다, 내란에는 반대하는데 탄핵도 반대한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주장의 어떤 그 합리적 근거를 들어보건데 전혀 근거 같지도 않고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보수지의 대표적인 어떤 논객이신데 이제 그분 말씀 듣고 나서 야 이 정도면은 진짜 조중동 문화일보 다 문 닫아야 된다 이 정도의 수준이면 너무 이제 논리정합성이 안 맞는 말들만 없어요. 하다 보니까 뭐 네. 그 정도로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MBC에서 굉장히 큰 속보가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요. 아까 잠깐 박주민 의원님이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안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이미 뭐 이제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뭐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안이라든지 김건희 상설 특검이라든지 이게 지금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상황이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어갈 건데요. 일단 시점은 윤석열 씨가 체포된 이후입니다. 네. 이후에 김건희가 관저에 있을 때 경호처 직원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라는 취지의 말을 경호처 직원이 들었고 그걸 경찰이 파악을 했다. 근데 요게 파악한 과정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신청과 관련된 내용 조사를 하다가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언급, 아까 이제 박주민 의원이 언급해주신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라는 말을 경호처 직원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냥 이재명 혹은 뭐 이제 김건희 씨가 보통 사람 부를 때 네. 이렇게 이름만 부르는 습관이 있잖아요. 네. 아마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감정이 격해서 한 말인데 예. 마음 같아서는 내가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뭐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지. 어.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좀 비하 의미에서 뒤에다 이자를 붙이잖아요. 그치. 뭐 영식이 뭐 이 박주민이를 어. 박영식이를 이런 그렇지. 식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갖다가 내가 쏘고 막 이런. 자기 남편을 저거라고 부르시는 분 아닙니까? 아 그랬네요. 예. 네. 아, 저거 누가 데리고 살아 저거. 근데 이거는 뭐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 일단은 질문에 답을 하진 않았어요. 뭐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경호처가 뭐 반응을 해줄 거라고 저는 기대하진 않지만 이게 어느 정도 경찰이 파악한 내용이라고 하면 뭐 수사기관에서 이 정도 파악했다면 굉장히 뭐 진실성이 담보된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 경찰이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다른 기관에 보내는 서면에다 쓴 거잖아요. 네네네. 그 영장 다른- 청구 신청하는 그렇죠, 단계에서. 그렇죠. 네. 영장 신청서라는 거는 검찰에 보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써서 다른 기관에 보낼 때는 그것이 리뷰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보내는 건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죠. 근데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근데 저는 황당한 게 지금 이 내란 사태로 인해서 수사받는 거하고 네. 그걸 왜 우리 대표한테 책임을 묻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가 내란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대표가 내란을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내란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수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적인 능력이 있나 봐요 우리 대표가 저들이 보기에는. 사실 국민의힘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세계 최고의 검은 손이에요. 그렇죠. 안 보이게 다 조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딥스테이트의 수장 같은. 네. 이 정도면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 대통령으로 올려야죠. 이 정도 능력이면. 그렇죠. 예, 네. 천지 네. 전지전능한. 전지전능한. 네, 네. 근데 물론 이재명 대표도 그냥 인간이니까 네, 네. 저쪽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너무 신격화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그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라는 어떤 뭐랄까 지금 자신 이 김건희 씨의 심리적 내재적 접근을 해보자면은 뭐 이 말보다 저는 더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심각한 거는 앞에 말. 앞에만 그 앞에 경호처 말. 직원한테 음. 총 갖고 다니면 너 뭐하냐
이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약간 뭐랄까 압박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그렇죠. 해서는 안 된 말이죠. 이거는 정말로. 범죄를 조장하는 네. 발언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까 네. 그 테이크케어 발언이 문제라면 이런 거는 100만 배쯤 문제돼요. 아, 총을 그렇죠.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아 이거는 진짜 맞아요. 예. 그러니까 범죄 교사. 특히 그 여기서 지금 이 이슈에 올라탔던 그 모든 정치인들이잖아요. 국힘 정치인들한테는 당연히 그럼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물어봐야죠. 예, 그래서 이거를 침묵하면 거기엔 또 엄청난 비판 댓글이 달릴 거고 예. 이런 거 이제 잘하는 게 또 덕후에 많이 모여 계시거든요. 아. 덕후 커뮤니티 그런 분들이 이런 예. 것도 기가 막히게 리스트업 같은 거 하시기 때문에 예.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보면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특검을 가게 되면 뭐 사실 혐의가 차고 넘치지만 차고 넘쳐요. 근데 요 사안을 두고 봤을 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된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 뭐 이게 그 교사가 될지 네. 뭐 이런 것들 다 봐야 되는데 뭐 실행행위로 그 얘기 들은 사람이 뭔가 실행행위를 한 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예. 뭐 요 좀 네, 애매한 부분이 있을 사실 것 뭐 같아요. 김건희 씨는 다른 혐의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지만 네. 처벌이 여기까지 올 기회도 없을 겁니다. 너무 많아요. 이미 다른 처벌하다 보면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법적으로는 좀 더 따져봐야 되고 범죄가 성립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판단해봐야 된다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다만 대통령의 부인, 현직 대통령입니다. 좀 불쾌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고 한남동 관저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건 아무런 관한이 없는 민간인이 우리 공무원에게 이런 식으로 지시 내지는 지휘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네. 않나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경호의 대상일 뿐이지 네. 경호처에 명명할 권한은 없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슈랑 맞물려서 저는 그 심각하게 본 이슈가 며칠 전에 네. 명태균한테 국정원 자리 준다 했던 거. 아 저는 그것도 맞아요. 예, 중요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김건희라는 인간이 무슨 뭐 월권을 저질렀다 이런 원래 권한도 없지만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정원을 지금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내용이거든요. 이게 되게 끔찍한 겁니다. 국정원하고 군 정보기관이 지금 이번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명백하게 나왔고 네. 김건희가 자기 그냥 딱 그 소나기에 넣고 뭐 명태균이든 또 다른 누구든 이제 거기에 자리를 줬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원 오비들을 만나서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모른다. 네. 그리고 뭐 김태효 얘기도 많이 나왔고 김태효도 어느 순간 사라졌잖아요. 예. 이거 당연히 수면 위로 다시 끌어와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이런 각종 공작들 예.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그리고 최근에도 윤석열 내란 이후로도 국정원에 2, 3급 인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윤석열 조태용의 의사 그대로 지금 최상목이 받아들였다고 알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석방 뭐 헌재 선고 뭐 날짜 언제냐 이 얘기로 다 시선 가 있을 때 윤석열은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 사실 실질적으로 김건희가 모든 권력 기관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네.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내란의 공범이 아니라 주범일 주범이죠. 가능성도 네.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 얘기도 있잖아요. 그 계엄을 내란을 하기 전에 그 만났을 때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를 얘기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뭔지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게 내란의 이제 그 방아쇠인데 네.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 뭘까요? 그분은 자식도 없고 네. 가정이라고 해봤자 딱 예. 둘이잖아요, 사실. 네. 개 2마리가 있고요. 아, 예. 혹시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 때문에 너무 계엄 진짜 화난다. 그럼. 했다 그러면 정말 저는 정말 저잣거리에서 돌 맞아 죽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럼 뭐 가정사는 분명히 김건희 씨겠죠. 네. 저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공동 정부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김건희 정부였다라는 저도 거.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이후에도 우리가 뭐 이미 깊이 느꼈지만 김건희의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3년을 살았다고 봐도 무방하고 마리오네트 꼭두각시였을지 모른다. 뭐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라고 본인 입으로 윤석열이 얘기했는데 그 심지어 그 권력조차 제대로 사용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김건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일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지금 마무리 각인가요? 아니요, 왜요? 아니 생각할수록 또 열받아서. 아 예, 아, 말씀하세요. 얘기- 내란 때 왜 그럼 얘기를 안 해요? 아니 혹시 이제 내가 말이 너무 긴가 아닙니다, 싶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장하고 내란 때 연락한 거 맞아요. 이것도 사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문제. 그리고 지금 민간 국가 얘기도 기승전 이재명 탓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결국 외교부, 네. 대통령 외교안보실, 예. 그다음에 지금 뭐 그 국정원 예. 여기에 지금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왜냐면 국정원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예. 국내 정치에 지금 개입을 해서 각종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다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인지전 문제로 추미애 의원실에서도 폭로를 했던 게 사이버 정찰 TF 여기에 이제 여인형이라든지 방첩사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문제가 어느 순간 언론에서 싹 사라지고 이재명 대표님의 말꼬리 잡는 걸로 지금 언론이 다 관심사 가 있냐.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언론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한번 개혁을 물론 검찰 개혁이 먼저겠습니다만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부역자 특별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분명히 윤석열 김건희가 박아놓은 사람들 알박기 인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임기 다 보장해주다가 나라 절단납니다. 네. 절대로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엄청 인사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박아놓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사. 물 밑에서 다 하고 있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한 방에 싹 빼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최상목 아이디어겠네요. 절대 그럴 리 그러니까요. 없지. 경찰 그치. 500명을 최상목이 이상하잖아요. 네. 누굴까요? 그것도 그러면 설마 김건희 씨예요? 글쎄요. 예. 이분이 지금 국립국악원장 아 맞아요. 문체부 공무원이 네. 당시 이제 이 행사를 주관했던 문체부 공무원이 국립국악원장 심지어 이 사람은 국악이랑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국립국악원장이 되겠다고 지금 이미 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고 임명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야, 이거는 진짜. 진짜요? 어. 네. 지금 문화예술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거 말고도 문화한국 2035 비전이라면서 예. 한마디로 지역 문화 균형 발전. 그러니까 필요한 명분은 좋아요. 그래서 명분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유인촌 장관이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무리수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그르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업계의 반발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도대체 면접 봤냐? 무슨 생각으로 국립국악원장 하고 싶은 거냐 하니까 아, 제가 국악계 인사는 아니지만 국악계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진 강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랬어요 인터뷰로. 아니 이게 저도 무슨 강점은 있을 것 같아요. 강점은 누구나 다 있죠. 아니 이럴 거면 황희도 안 쳐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국악계 인사는 아니지만이라니. 국악계 인사가 아니면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개소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어떡합니까 진짜. 아니 그 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검사 출신인데 전혀 관련이 없는 기관장에 갔을 때 과거에 금융계 수사 열심히 해봐도 내가 전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로 따지자면은 저도 17, 18년 있으면서 정경 사문체를 다 해봤으니까 저도 강점이 있는 사람이겠네요. 장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럼 저도 야, 다할수 못할 장관이 없죠. 야. 네. 예, 참. 아니 그 영어 잘한다고 저기 법무부 장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은 왜 문장 다 틀립니까? 왜 더 안 붙여요? 왜 정관사 빼먹어요? Most dangerous people in 아니요. 뭐래더라? Most dangerous man. in Korea. 네, 더 맞습니다. 왜 안 붙였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 일부러 틀리게 썼대. 아, 세상에 영어 문장을 일부러 틀리게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관사 덜을 빼먹는 걸 일부러 틀리지는 않을 텐데요, 네. 그렇죠? 아. 네. 최상급을 쓸 때는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야 되거든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포기했던 저도 압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MVP 이런 거 쓸 때 네. 앞에다 더 안 붙이지 않냐, 뭐 이제 요런 그 네. 뭐 해명도 나오긴 했는데 그 해명입니까? MVP는 약자인데. 뭐 이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뭐 거기까지만 하고요. 한 사람의 대선 주자 얘기를 꺼내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오늘 사실은 이불킥했던 사람 중에 한 명 꼽으라면 이분이 제일 뭐 이분이 제일 아마 이불킥을 크게 하셨을 거예요. 네. 술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왜 사과를 했냐? 그러니까 2월에 강남 3구를 포함해가지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이제 뭐랄까 해제를 한 거죠. 해제를 했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시에서 혹은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할 테니까 니네가 사고 팔 때는 우리한테 먼저 신고를 해줘 해가지고 이 집값 상승이나 땅값 상승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끔 안정화시키는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서울시에서 불과 지난달에 풀어줘 놓고 이제 와서 정부가 다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불찰이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이제 수상 버스도 도입이 이미 됐고요. 한다고 그러고요. 아무도 안 타지만. 네. 네. 2006년에 여러분 수상 택시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실패한 사업으로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맞아요. 네. 세빛둥둥섬 기억나시죠? 아, 무상급식 무상 기억나시죠?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서울시장이 세상에 막 그 잠실에 어떤 거는 평당 1억까지 뛰었대요. 31억으로. 네. 그렇게 되자마자 정부에서 이번에 확 묶어버렸습니다. 또.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분이 처음에 이 해제할 때 굉장히 자신만만했거든요. 아, 해야 된다. 네. 저는 뭐 내가 하필이면 또 강남 3구예요. 네. 딱 이거 해제한다. 그런데 해제하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고 근데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를 거라고 했거든요. 네. 막 오르고 그래서
국토부까지 나선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아. 가계부채 이렇게 많은데 네. 부채 비율 더 올라가고 힘들다 이거 딱 해서 결국은 35일 만에 다시 재지정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보면 사실 시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예. 오로지 어떻게든 대선. 대선. 그러다 보니까 정책 실패가 계속 나오고 그나마 추진하는 정책들은 굉장히 속빈 강정 같은 정책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심지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조차도 네. 재지정 잘 됐다. 재지정 잘 됐다. 네. 좀 가벼웠던 것 같다. 이런 식의 평을 했었어요. 왜냐면 국민의힘이 네. 독박 쓸 수 있으니까. 예. 서울에서 완전 망해버릴 수 있는. 예. 근데 저는 이런 부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항상 강남 3구 쪽에만 사과를 합니다. 아하. 예, 이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집 아이들, 부잣집 자제들. 아, 그 표현은 정말 아, 큰 논란이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어떤 천민 자본주의적 계급 의식이 완벽하게 습득된 사람인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죽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강남 3구가 아니라 예. 저쪽 강북 2구였으면 예.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이 머리 숙여 사과했을까요? 그냥 모른 척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리고 자기 뽑아준 데도 강남 3구가 제일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네. 저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건 부동산 가격에 그런 앞뒤 없는 욕망을 품고 투표를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회에 좀 제발 민낯을 좀 보고 예. 제발 부탁이니까 정치인 서울시장 한 명 바뀐다고 당신의 집값이 몇 배로 뛰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발 이거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우리가 이제 정치인이 뭐 행정적 측면이든 뭐 특히 뭐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로 자기의 어떤 뭐 이제 성과를 또 만들어가는 건데 행정가라고 한다면 어떤 하나의 정책 그리고 하나의 성과 이것만 기억되면 전 된다고 보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물론 이제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대통령이고 지금도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여러분들 있으시겠습니다만 행정가로서 서울시장 때 뭐 청계천이라든지 뭐 버스 노선 통합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뭔가 좋게 평가받았던 그런 지점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배러된 MB가 아니라 이거는 이명박보다도 못한 지금 서울시장이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아니 지금 박주민 의원님만 하더라도 은평갑에 불관청 정비하신다고 예산을 얼마나 끌어 땡겨 오셨는데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나요 의원님? 갑자기 왜 저? 이거 준비된 겁니까? 저 은평갑이라서 그래요. 아 제가 은평갑 주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른쪽에 쫙 꽉 붙들고 있을게요. 근데 어쨌든 제 얘기는 네.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네. 하나가 없지 않나요 오세훈 시장은? 그냥 그 맨날 한강 성애자라고 불리잖아요. 네. 맨날 아, 한강 얘기 한강, 나오고 막 한강. 서울링 얘기 나오고. 네. 그러니까 맨날 그것도 뭐 그레이트 선셋. 그러니까 외국어 갖고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붙이면서 또 한쪽에선 약자와의 동행이란 키워드를 갖다 쓰니까 네. 되게 약간 우스꽝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보다는 네. 그냥 웃긴 아저씨.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굳이 이렇게 비평을 해야 되나 싶을 네. 정도의 가치 없는 인간이다. 네. 저는 이분 네. 포장은 되게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맞아요. 들어서 거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부동산 개발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싹 이름을 바꿔서 자기 것이 그냥 하면 내놓는데 이름이 너무 좋은 거야 브랜드가.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한강 수상 버스는 이제 곧 어쨌든 출범을 하거든요.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 김포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직장은 강남이었어요. 예. 근데 차가 너무 막혀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번 해보자. 왔다 갔다 운동도 될 겸. 네. 물론 엄청 후회죠. 미친 듯이 멀거든요. 예. 네. 자전거 타고 한 30km를 달려야 돼요. 네. 네. 근데 문제는요. 일단 한강 도로를 타면 달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왜냐면 또 뻥 뚫려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자전거를 끌고 한강까지 가는 게 문제예요. 아. 김포에서 이 공항동 통해서 송정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예. 한강 공원까지 가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음. 근데 이 수상버스도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수상버스를 타서 강남까지 가는데 1시간 45분인가 걸린다면서요.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라도 온전히 써먹으려면 내가 한강 공원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직장도 한강 공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출근 시간 단축까지는 아닌데도 출근 시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 근데 만약에 내가 등촌동이나 목동에 산다. 네. 한강까지 가는데 한 40분 걸립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라고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오세훈 서울시장 머릿속에 그럴싸한 그림. 그러잖아요. 모든 서울 시민들이 아침에 커피 한 잔과 베이글 하나를 들고 출근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지금 서울시가 네. 서울시가 작성해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년간 80억 정도 적자를 볼 거다. 이유는 방금 예.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 예.
그 타러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승선율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뭐 사업성이나 이런 데 다 이제 실패해버리면 또 제 시즌 2라고 수상 택시 시즌 2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수상 택시 유일하게 한번 써먹었던 게 무도 촬영할 때 한번 써먹었습니다. 무한도전 촬영할 때 예. 돈가방을 들고 티어라 편에서 이 수상 택시를 한번 탄 적이 있었어요. 또 무도가 또 나오네. 예. 이거 말고는 저는 야. 이 수상 택시를 섹시한다 자꾸 수상 택시를 수상 섹시. 섹시한데? 무리의 하룻밤 같잖아. 예.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요즘에 한동훈 전 대표로 갈아탔는지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유튜브 채널 언더73이라는 곳에 나가서 이거는 이제 친한계 모임이 만든 유튜버 채널이잖아요. 예. 조기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전제하면 한 전 대표를 능가할 인물이 국민의힘에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제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그 어떤 정치권의 올려치기도 거의 저는 뭐 종식이 되어간다고 보는데 맞아요. 네. 언론에서 계속 부추기는 건가요, 이거? 일단 그 좋은 제목거리를 던져 주시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요. 네. 이제 이분 좀 별명이 막 요즘 새로 많이 생기셨잖아요. 뭐 정치 각설이 그래가지고 네. 선각자가 아니라 정각자다 뭐 이런 말 있는데 아니 시즌만 되면 이렇게 돌아오시는 아, 거예요. 근데 진짜 아, 저는 저도 사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이제 분위기가 이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그 김종인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헌재 탄핵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투표를 저희가 오마이TV에서 붙여봤습니다. 저희 정치라이브 팀이 최첨단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투표를 권해드렸는데 네. 총 3,000분이 지금 2,991표까지 올라갔는데요. 1번이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지연되고 있는 중, 2번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지연되고 있는 중, 3번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연되고 있는 중,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세력이 있다는 소수 정치 평론가들의 주장 이렇게 해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해봤습니다. 저도 지금 투표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지금 현 시점 뭐가 제일 많으냐?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세력이 있다는 소수 정치 평론가들의 주장이다. 이제 요런 데에 무려 40% 넘는 분들이 투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도 31%, 신중하다 24%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답답한 마음에 많은 분들이 투표를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막론하고 파면은 네. 기정사실이다. 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가면 이건 사실이에요. 네, 이렇게 세 분 오늘 긴 시간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3월 19일 방송이었고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 거의업단님 그리고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와 오늘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네. 주에도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고생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